10월 6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에 힘입어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호조를 보인 것 등이 증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2%, 0.2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의 경기 회복을 위한 초저금리 유지 약속과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는 0.66% 올랐고 독일과 영국 증시도 각각 0.5%, 0.8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 밖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8월 ADP 민간 순고용이 17만 6천 명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지난달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6일 발표될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도 다소 낮아지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9천 건 감소한 32만 3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2주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5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넉 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최저대출금리도 0.5%로 초단기 예금금리도 0%로 각각 유지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금융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단기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상당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부양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논의 중인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이날 증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별도 모임을 갖고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50을 돌파했습니다. 1% 가까이 올랐었죠.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열흘 연속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박스권 전망을 유지하는 데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 개선 여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 앞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9월 들어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6일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신명물 국채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는 점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앞으로 흐름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독일에서 최초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기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관련 수혜 부품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 기어가 공개가 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3와 연동해서 사용되는 이 시계 모양의 이 보조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관련해서 어떤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독자적으로 네.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갤럭시 시리즈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 그런 명칭이 좀 더 어울리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유출이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갤럭시 기어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유출된 모습을 보면, 지금 휘는 디스플레이죠. 휘는 디스플레이의 모양도 상당히 디자인도 참신하고, 이게 바로 말 그대로 혁신의 모양이 아니었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초안이었죠. 초안이었고 예상 이미지가 유출이 됐던 상태였고, 하지만 실제로 나왔던 모습을 또 같이 한번 보시면, 다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은 좀 투박해졌고, 예. 거기에 대해서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기대 사이를 좀 더 논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스펙 자체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갤럭시 기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뭐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 자체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게 또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휘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의 원천 기술을 담지 않았다는 게 네.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작년에 나왔던 소니의 스마트워치와는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혹평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게 이런 냉담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뭐 좋은 점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계 자체는 사람의 맥박 자체가 바로 손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헬스케어 기능이 나중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었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만큼 인체에 좀 더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작죠. 그래서 소니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7일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기어 같은 경우에 물론 어느 정도 기능은 다르겠지만 갤럭시 기어는 지금 뭐 거의 하루를 다 못 쓴다고 하죠. 그만큼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리고 또 낮은 호환성 문제 조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소니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산을 해냈었기 때문에 호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앱을 보면 뭐 160개, 170개 정도를 구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일단 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헤쳐나갈 곳이 많고 거기에 대한 해결 과제가 많은 게 바로 갤럭시 기어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도 이런 분위기를 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좀 더 확대 생산을 하자, 이런 어느 정도의 그 기업적인 전략이죠. 이런 부분을 짜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별다른 타격이라든지 아니면 별다른 상승 모멘텀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관련 수혜주도 상당히 적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쓰던 방식 그대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관련주보다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중요 부품 섹터를 차지하고 있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구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갤럭시 노트 3도 같이 발표를 했었죠. 갤럭시 노트 3의 달라진 점은 바로 3기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뭐 거의 또 비슷한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공급을 했던 곳이 좀 더 부가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제품 하이엔드급보다는 또다시 출시가 될 보급형 모델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테마주 성격의 그리고 여러 가지 수혜주를 몇 개 뽑아왔는데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 부품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FPCB 관련주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FPCB 소재 관련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고, 그래서 이녹스라는 기업이 바로 소재 관련 기업이겠고요. 그래서 주가 추이도 상당히 좋은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기관이 미리 선매수가 들어오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소재 자체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단가라든지 마진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상의 패턴을 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기업은 또 인터플렉스가 바로 FPCB 관련주였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단 자체에 머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구조를 좀 더 연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하방 경직성을 또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FPCB가 확실히 어느 정도는 중요 부품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구조는 어느 정도 애플의 또 신제품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텔플렉스의 가장 강점이자 단점은 삼성과 그리고 애플의 동시 공급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집 구간이라든지 매수 구간을 잡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서원인텍이라든지 덕성 같은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서원인텍과 덕성 같은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갤럭시 노트 3가 출시가 되면서 플립 커버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보급형 모델 중에서 갤럭시 팝이 플립 커버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갤럭시 노트 3가 나오면서 플립 커버 자체가 들어간다는 건 서원인텍이라든지 아니면 덕성 같은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전에 선택적 사항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는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도 그만큼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서원인텍의 그룹의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관련 수혜주들은 기관이 먼저 선 매수를 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흔들기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만져준다는 거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덕성 같은 기업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흔들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원인텍이라는 기업을 좀 더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 어느 정도 위험도 부담을 가지고 하실 분들은 덕성이라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인데요, KH바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H바텍이 유일하게 어느 정도 자체 원천 기술이 갤럭시 기어에 포함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목 밴드, 손목 줄이라고 하죠. 손목 줄 안에 들어가는 거기에 메탈 자체를 KH바텍 거를 쓰게 되었고요. KH바텍이 아시다시피 안테나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그런 금속을 개발해서 지금 외장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시중에는 그 베가 아이언 모델에 들어가는 거기 외장재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만큼 꿈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만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매겨본다면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에요. 일단은 상당히 고점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려고 만드는 모양이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은 고점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03년부터 이어져 오던 박스권 자체를 지금은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조를 좀 더 이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한번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10년 만에 오는 그런 황금기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좀 더 길게 들어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 바로 KH바텍이라는 기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기대했습니다만 일단은 웨어러블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로 공개가 됐습니다. 갤럭시 기어 관련해서 관련 부품주까지 모두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전에 오렌 버핏도 샀다고 이슈가 됐었던 기업인데요. YG-1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YG-1은 공작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죠. 공작기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깎고 만드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 그만큼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공작기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기 회복이 처음으로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공작기계 분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점유율 1위 회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그렇지만 유럽의 증시에서 ECB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죠.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침까지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유럽의 경기 회복에 의한 수혜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매출 또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1분기 대비해서 25%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1분기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2분기에 바닥 확인을 하고 업황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텅스텐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마진조차 많이 남는 단계면 지금 주가는 좀 더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을 그릴 수 있다고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급등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일단 앞서서 물량 자체를 다 모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뽑아내는 데까지 뭐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가격 구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2,4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500원 그리고 상단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심 종목 Y 지원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쪽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쪽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주셨었죠. 네. CDR 관련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CDR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단 저평가된 종목에 핑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제도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화가 적습니다. 지금 그 거래소 대형주들은 오히려 좀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이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계속 야금야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시장만큼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그나마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이제 시리아 공습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바다 넘어 그 먼 나라에 공습을 하고 말고가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장이 지금 뭔가 특별한 어떤 이슈나 모멘텀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연계를 시켜서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쪽이 있는 상태고요. 그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습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 측은 이제 공습을 하겠다. 그리고 협력 국가가 한 10개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습을 하면은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뭐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이 그 시리아 공습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중동의 정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면서 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고 네. 앞으로도 이제 관련주가 계속 조금씩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데 역시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은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몇 가지 관련주를 좀 보시면은 어제 SH에너지화학도 주가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SH에너지화학은 아시다시피 셰일가스하고 관련된 종목인데 셰일가스 가격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치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자체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100%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요소가 있겠고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미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석유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석유 판매 업체들이 또 주가의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흥구석유인데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3,000원대까지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계속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전통적인 전쟁 관련주 스페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 어제 장 마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 4,700원도 도달을 한 모습이고 5,000원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강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강 리메텍 이 종목도 어제 장 막판에 밑에서부터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어제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조정을 충분히 주고 또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시리아 공습 관련해서 또 상승 핑계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눌림목 공략으로 단기 대응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에너지 쪽으로는 SH에너지, 흥구석유, 그리고 방산 쪽 스페코, 금 관련주, 애강 리메텍까지 받아봤습니다. 지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8월 22일에 말씀해 주셨던 동국제강 오늘 전략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예, 철강주라든지 아니면은 조선주라든지 또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최근에 그 화학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그 경기 민감주들이 그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역시 뭐 그 거래소 시장의 상승은 대형주들이 포진해 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자금들이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승 자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선 상태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동국제강이 지금 장기간 하락을 계속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잡고 7월, 8월부터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상승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종목들, 대형주들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오르다가 결정적인 상승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뭐 많이 좀 유입된다든지 또 대기 매수세가 많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바닥을 잡아가면서 오름세를 타다가 한 번에 좀 시세를 폭발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그 매수가는 잘 주었습니다.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제가 짧게 잡은 것이 14,500원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은 한 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목표가는 일단 그대로 수정을 하지 말고 들고 가시고요. 좀 차분히 끌고 가셔서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좀 수익을 내고 판단할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대응을 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대형주가 좋긴 좋습니다만은 너무 더디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감안하시고 가는 게 지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동국제강 AS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수익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3D 프린터 쪽의 대진 DMP라는 주식인데요. 이 회사는 그 삼성 프린터 사업부에 그 프린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3D 프린터 관련주로 또 다시 부각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2009년도부터 고점을 찍기 시작해서 쭉 내려왔다가 2012년도에 바닥을 잡고 13년도에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차트를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몫이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매수가는 5,200원에서 5,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에서 6,2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진 DMP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메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1950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올라봤자 오늘 금요일까지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금화 주력하자라는 당부를 어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엔 동시만길도 예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여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301일평을 강력하게 뚫은 모양입니다. 301일평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1930포인트에 가까이 있는데요. 저거가 이제 여러분 1940포인트까지 치고 갈 것이다. 이제 일단 저는 1940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공격적인 매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1770포인트에서 오늘 어제까지 52일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변곡이 한번 나오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엘리어트 피봇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상승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62% 반등하는 국면에서 주가적으로 상승하는데 그 주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이제 62%에서 제가 볼 때는 75%, 어제가 이제 75%거든요. 75% 그 비중에서 굉장히 고점의 저항을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볼 것 같으면요. 일목균형표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어제 주가 자체가 이제 구름이 붉은 구름과 선행 스피드 1, 2가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국면인데 변곡점 자체가 오늘부터 와요. 변곡점 자체가 이제 구름 없는 변곡점 자체가 오늘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지뢰밭처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뢰밭처럼 걸어야 된다는 것은 주식 자체를 너무 많이 보유하면 지뢰밭에서 짐이 무거우면 지뢰를 밟기 쉬우니까 지금은 균형 잡힌 몸매를 해야 된다. 이 균형 잡혔다는 것은 최소 현금화가 30% 이상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자체가 전환선 기준선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자체의 폭 좁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붉은 구름에서 지금은 주가 자체가 곧 조정이 올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목균형표 강좌가 토요일날 내일 밤 9시에서 12시까지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피봇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피봇 자체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둔탁합니다. 둔탁하다는 것은 어제 이제 피봇이 일봉 피봇이 어제 언더슈팅이 오버슈팅이 오버슈팅 나왔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오늘 상승해봐야 제가 볼 때는 1958포인트 전후에서 저항이 강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 지금 자리에서 50포인트 상승해가 2000포인트 간다 해봐야 여러분 프로테지로 한 2, 3%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차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선물차들 자체가 선물의 평균 가격이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245에 와가지고 10 뜰 것이다. 246 지금 어제 이 선물이 247까지 지금 평균 가격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247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만 먹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물 여러분 평균 가격 참 중요하죠. 평균에서요. 평균 가격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선물의 평균 가격을 매일매일 알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평균 가격 자체가 여러분 그때그때 변한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 평균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선물이 팔고 사고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2조 5천억 상방량입니다. 2조 5천억 그리고 국내가 2조 5천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옵션 선물 만기일에 큰 사고가 한번 터질 것 같으니까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양방향 한번 투기적으로 투기 매매를 한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돈을 지금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2조 5천억에 한 10회 정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한 1,250억 정도 먹고 있는데 기관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 기관도 도전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선물 여러분 공격적인 푸싱을 하지 않지만 일단 지금은 선물이 주사위가 던져줄 만큼 던져지고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공격을 한번 봐라. 기관의 공격을 바라는 것은 뭐냐면 기관의 추가적인 선물의 매도 공세를 한번 오늘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글로벌 증시의 차트를 쭉 한번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그 중국 증시 차트를 빼놓고는요 여러분 상승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 차트를 봐도 하락폭에 제가 볼 때는 반등 국면이지 추가적으로 국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지금에서 추격 매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미국의 4대 지수는 일단 주가 자체가 단기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뜨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의미심장 있게 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증시도 그렇지만 특히 상해 증시가 우리 곁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최근에 상해 증시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요 현금화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황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지수가 굉장히 지루한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먹고 새로운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대형주의 상승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대형주 사는 그런 포트 구성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현금화를 주력으로 하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40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보시면서 오늘부터의 변곡점 자리에 놓여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본격적인 추가 매수 대응은 자제하자 말씀해 주셨고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은 늘려서 살얼음판 걷듯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주는 CJ입니다. 네. CJ그룹의 지주회사로 생명공학, 식품 및 식품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신유톡, 인프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CJ 제일제당, CJ 오쇼핑 등 총 13개의 국내 경쟁력 있는 내수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원으로서는 임대료 수익, 상표권, 사용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외식 사업 등 타 경쟁 업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2100%로 초우량적인 기업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도 거의 없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3주를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약세고 가는 종목이 크게 가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으로 기다린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기간을 약 3주를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11만 1,000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0만 5천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J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난 종목 AS 곧바로 받아볼 텐데요. 8월 2일에 말씀해 주셨던 코리안입니다.
사흘째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목표가 다 왔습니다. 네, 목표가를 제가 12,500원을 드렸는데 어제 12,450원, 거의 50원 부족했네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코리안리는 금융 관련 보험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업재보험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고요. 유보율이 2,300%인 회사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11,000원대에서 추천을 해서 거의 한 달 한 5일 만에 거의 한 10%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은 좋은 종목을 들고 버텨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고 조급하시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가가 다 왔는데 모두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인들과 나이 드신 분, 지방에서 매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익이 잘 안 나신 분들은 제가 서울경제 팁을 통해서 하루 5번 정도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7개 증권 방송사 중 종목 추천 상승률과 정확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각 증권사 간부님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제 종목 많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문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TV나 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선착순 약 20분 정도에 한해서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저희 행복한 강연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구청역 주원투자 에세이스원이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미국 증시가 9월 들어 계속 상승 흐름을 제한적이었지만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8월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도 짙었고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 가까이로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로존 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긍정적인 마감 나타냈었죠. 일단 22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0.5%로 시장 일단 안도감을 주면서 큰 그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확장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지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좀 불안한 부분 국제금리가 3%에 육박을 하면서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간에 과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다소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먼저 조금 좀 염두하시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왔던 경제 지표들 전체 그림에서 고용 조금은 좀 혼조됐지만요. 방향성은 일단 긍정적이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무역 수지, 무역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분분합니다만 일단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영내에서의 제조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아시아권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 부분, 무역 적자 부분 이런들과는 좀 대조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역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계속 경제 지표 보셔야 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이제 경제 지표들 좋게 나오고 있죠. 좋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모멘텀 다소간 시장을 정말로
뒤흔들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 다소간 좀 조용한 시장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좀 관망 양상이 짙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미국의 국채금리 3%대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겠지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다만 뚜렷한 호재는 없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관망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국내 증시 오늘 하루 흐름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어제까지 예상 외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950전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더라고요. 국내 증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곳에서 조금 좀 안도감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계속되는 어떤 그 안정적인 수급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인 어떤 그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연기금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시장 거래대금이 다소간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지수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가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좀 안타까운 점은 중국 증시가 어제 유일하게 좀 약보한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 미치는, 우리 시장 내 중국 관련된 소재주들, 철강은 좋았습니다만 화학주들의 다소간 약보합권 모습들,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오늘까지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일단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업종 간 다소 모멘텀 간의 싸움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 조금 더 긴 시각으로는 양호하다, 문제없다라는 진단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 토요일 새벽이면 중요한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도 있는데요. 예,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과연 G20 회담에서의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발언, 이 부분에서 오늘 시장 다소간의 좀 눈치 보기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본다면 외국인 수급 역시 오늘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환율 역시 다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원화가 다시금 하락 지속을 보이다가 다소간 좀 위쪽으로 머리를 좀 틀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환율 시장 좀 주목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미국의 채권 금리가 3%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좀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도 되겠지만요. 긍정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런 평가 속에서 채권 시장이 올랐을 때 주식 시장이 과연 같이 오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의문점이 좀 많이 남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식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간 좀 보합권에서 맴돌 수 있겠다. 그리고 지수적인 면으로 봐서도 1950선을 지금 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50선. 다소간 시장 여러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박스권 상단을 한 1950 정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00선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간 개인들,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큰 냉정하게 좀 시장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차익 실현 몰락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의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G20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관련 발언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시리아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도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 환율 강세가 이어지다가 어제는 잠시 조금 주춤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환율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수출주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하는 시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IT 자동차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율 말씀하셨던 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겠죠. 이제 환율 처음에 이제 원화가 계속 절상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그 타산성 문제가 새롭게 이제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반복이 되면서 어떤 그 1,100원대를 전후한 어떤 환율의 움직임 예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환율이 다시금 1,100원을 넘어준다면 일단은 시장의 상황 다시금 원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다시 환율이 1,090원 밑을 다시 그 1,090원 밑을 좀 위협하는 그런 한 상황이 나와준다면 수출 관련주에 대한 타산성에 대한 의문 좀 다소간 제기되면서 조금 좀 매수 세력 좀 주춤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때는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있죠. 타산성에 대한 영향 분석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율 문제 지금 현재 이 상황 지속되는 쪽으로 좀 보시고요.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안정적인 수급 기반이다라는 쪽으로 조금 해석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관망, 이 정도로 오늘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환율 먼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고, 너무 부정적인 시각은 피하자, 긍정적인 시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1950선대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박스권 강망세를 유지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 주 동시만기일 이후로 지켜봐야 한다. 외국인들 수급도 마찬가지다라는 전망들이 많던데요. 다음 주 동시만기일 이후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수 상승을 했던 가장 큰 배경 살펴보면 삼성전자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근데 오늘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1950선을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1950선이 다시 깨지느냐, 이런 상황들 야기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수 1950선을 지키느냐 여부 분명하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유지가 돼준다면 추후에 주도주 삼성전자의 부각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 예정이 되어 있죠. 다음 주 옵션 만기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 매우 높겠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이가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